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추국일입니다. 오늘은 정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14일 날 핵전쟁 억제력 그리고 또 다른 전략 무기를 강조했는데요. 바로 이것이 북한의 최종 병기라고 불리는 주체세, 주체볼드라고 불리는 그런 무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만약에 이 최종 병기인 주체세를 도발할 그런 조짐이 보이면 바로 원점 타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북한이 주체세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미국의 군사 옵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아주 주목됩니다. 김정은은 아마도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제시한 다음에 ICBM 도발도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미국이 자신들의 의견에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는 주체세 도발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지난 12월 7일 이후에 6일 만에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단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연말 시한을 제시를 했죠. 연말을 제시했는데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과시하여 미국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명의로 14일 오후 3시쯤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성명이 발표됐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13일 날 22시 41분부터 48분까지 서해 유성발사장, 그러니까 동창리 있죠. 여기서 중대한 시험이 또다시 진행됐다. 그러면서 공화국의 믿음직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더 한층 강화하는 데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7시간 뒤인 밤 10시경에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 명의로 또 담화가 나왔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원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시험들을 연이어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국방력 강화 사업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해 나가고 있는 것을 나는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최근에 진행한 이 국방과학연구시험의 귀중한 자료들과 경험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은 미국의 핵 위협을 확고하고도 믿음직하게 견제, 제압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전략무기 개발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박 총참모장은 우리는 거대한 힘을 비추겠다면서 적대 세력들의 정치적 도발과 군사적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대화도 대결도 낯설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 군대는 최고 영도자의 그 어떤 결심도 행동으로 철저히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선전했습니다. 나가서 우리 힘의 실체를 평가하는 것은 자유겠으나 똑바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서 첨예한 대결 상황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해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서해 발사장에서 무슨 실험을 했길래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 걸까요? 그 배경과 의도는 과연 뭘까요? 이들이 끝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평안북도 철산군에 위치한 서해 유성 발사장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으로 인공위성 발사대와 엔진 시험장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이 ICBM 같은 도발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고 기술 개발이라 그러면서 엔진 시험장에서 소소한 도발을 하는 것은 일단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도발 아닌 도발을 통해서 미국이 빅딜 협상안을 포기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대북 제재도 완화하라는 그런 요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을 향한 직접 도발 가능성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7분간 시험 역시 이것과 관련된 시험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북한이 7분간이라고 명시를 해서 발표한 것은 1단 로켓보다는 2단 로켓의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난 7일에는 연소 시간이 3분 정도로 1단 로켓 엔진 시험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 13,000km 정도인 화성 15형 ICBM보다 훨씬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ICBM 업그레이드판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별히 북한이
엔진 분출 시간이 7분이라고 직접 언급했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이 3.18 혁명이라고 자랑했던 백두산 엔진의 200초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거죠. 이런 대출력이라 그러면 당연히 사거리도 길어지고 탄두 중량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화성 15형 ICBM보다 탄두 중량을 500kg에서 1톤까지 2배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탄두 위력도 기존의 100에서 250kg에서 2배 정도 늘어난 200에서 500kg 정도로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거리 또한 최대 13,000km 정도로 늘어나면서 미국 전역을 아마 사정권에 넣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이번 실험을 하면서 핵전쟁 억제력과 또 다른 전략무기라고 강조한 것은 우리가 분명히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데 단순한 ICBM 실험을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물론 이번 실험을 통해서 미국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을 개발, 시험했다는 거, 그런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여기는 더 깊은 뜻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동부 해안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핵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발하도록 하는 이른바 주체새, 영어로는 주체버드, 새를 말하는 건데 주체버드, 이 주체새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미국이 사실상 모든 정찰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북한 전역을 감시하는 것도 이 북한이 주체새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주체새란 게 뭐냐? 1962년 미국이 잠수함 전용 핵미사일인 폴라리스 A2를 태평양 바다 밑에서 발사를 했던 건데요. 이걸 군함새라고 합니다. 프리게이트 버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군함새 작전을 본딴 건데요. 북한의 주체사상에다가 여기다 붙인 거죠. 그래서 주체사상의 주체새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작전명으로 만든 겁니다. 결국 이 주체새는 ICBM 도발과 함께 핵실험까지 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도발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체새가 태평양 바다 밑에서 폭발한다 그러면 이건 거의 50년 만에 처음 있는 폭발이 될 겁니다. 중국도 1966년 남태평양에서 핵무기를 폭발시켜가지고 미국의 핵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바도 있거든요. 사실 지난 2017년에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옵션 직전까지 이른 것은 이미 실전에 가까운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시 이용호 외무상이 뭐라 그랬냐면 태평양에서 가장 파괴력 있는 수소폭탄을 폭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당시에 꺼내들었던 그 카드를 또다시 들고 나와서 트럼프 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북한의 주체새라는 것은 북한의 최종 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외교안보 매체인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현지 시간 13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핵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등 주체새 시험을 위한 준비만으로도 미국의 선제 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배경,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에서 15일 날 이 보도를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고도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12월 들어서 실시한 이 두 번의 실험은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를 개발했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만약 북한이 이런 기술 개발을 사실상 완료했다 그러면 김정은 정권은 1945년 히로시마 폭격 당시 동원된 핵무기보다도 17배가량 더 파괴적인 핵무기를 보유한 셈이 되는 거고요. 이건 미국으로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을 성큼 넘어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북한은 지금 최종 병기인 주체새를 가지고 미국과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면 틀림없는 겁니다. 다시 지금 북한이 주체새를 도마 위에 올려놨는데요. 이번 협박이 과연 먹힐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시 2017년 6.25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난 2017년 북한과의 전쟁 준비는 실제적이고 진짜였다, 이렇게 신했을 정도로 한반도 상황은 위기 그 자체였습니다.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형과 분노를 언급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달았었죠. 그렇게 한반도가 위기 상황으로 치솟은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가 북한의 주체세 도발 가능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북한이 태평양상에서 수소폭탄을 실험하는 주체세를 도발한다 그러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요,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 계획과는 달리 대기권 상층부가 아니라 하층부에서 핵탄두가 폭발한다 그러면 방사능 노출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국의 하와이 주 당국은 가능한 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교육하고 준비하게 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민들한테 쓰나미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라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하와이는 평양에서 한 7,200km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이 직접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태평양상에서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군사 옵션 실행 가능성들이 연이어나고 있는 배경도 여기 있는 거죠. 이런 북한의 협박이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먹힐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김정은이 상당히 오판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위협에 미국이 적당한 협상 카드로 북한에 굴복하게 된다 그러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대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재선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ICBM 도발 시험 온점인 동창리에 대한 군사적 타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급박한 시기에 스티븐 비건 일행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이 시기에 미국의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겸 국무부장관 지명자죠. 15일 날 오후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외부에 특별히 공개할 일정도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협상팀까지 데리고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최종 담판을 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비건 대표는 지난달 20일 날 국무부 부장관 인준 청문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에서 나와 협상해야 될 사람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 의지를 보인 바 있죠. 그런데 북한 최선희가 비건의 이런 대화 제의에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북한으로부터 대화에 대한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북한이 대화에 응하는 것은 마지막 미국에 대한 협박이 끝나는 김정은의 1월 신년사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정말 관심 있는 건 북한이 과연 도발할까 하는 거죠. 한반도의 위기가 닥칠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죠. 미국의 이런 적극적인 대화 의지도 불구하고 북한이 ICBM 도발이나 주체세 실험으로 간다 그러면 한반도 상황은 최대 위기로 몰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곧바로 이런 도발로 가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장 박정천이 14일 날 담화에서 그런 말을 했죠. 미국은 우리를 자극하는 그 어떤 언행도 삼가야 연말을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미국이 북한과의 말폭탄 주고받기식 대응을 자제한다 그러면 고강도 무력 도발을 자제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대화의 문을 열어놨다는 이야기죠. 또한 북한 역시 이 시기에 ICBM 도발이나 주체세 실험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군사 옵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쉽게 도발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합니다. 문제는 김정은의 결단입니다. 이미 백두산 백마쇼를 다 했죠. 스스로 연말 시한도 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의 대미항쟁식의 대응이 반드시 절차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김정은의 운명을 건 도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김정은은 과연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국을 향해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질까? 또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밝힐 새로운 길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 첫 번째 고비가 이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의 면담 여부입니다. 두 번째 고비가 바로 24일 날과 25일쯤 열게 되는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가 될 겁니다. 아마도 이 전원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모라토리엄 파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핵실험 안 한다, 미사일 도발 안 한다 그랬는데 그거 폐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2020년 김정은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구체화한 다음에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래서 1월 7, 8일에서 10일경 이때가 북한 도발 시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북한의 대미 압박에도 미국이 북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주체세 실험의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한반도는 완전한 위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데 집권 여당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선거라는 잿밥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국회를 농단하고 있고 청와대도 자신들이 저지른 국정농단을 회피하려고 검찰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럴 때입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이게 나라냐? 화이트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